내용 뭐였어요? 다시 뭐가? 그렇죠. 그러니까 두 단어가 나와야 돼요. 이 지문은 첫 번째로 두 단어가 나와야 되는 건 처음에 여기. 근데 이렇게 나왔는데 매번 말하지만 세 가지 이상 나오면 열거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고난과 역경, 컨플릭트로 잡았었죠, 우리가. 이렇게. 근데 컨플릭트라고 하는 것이 뭐 어쩌라고요? 이것이 in이 될 것이고 그에 대한 과가 뭡니까? 그 과가 maintain our imagination 여기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럼 우리가 고난과 역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imagination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거죠. 오케이? 이야기는 기억나실 텐데 쭉쭉쭉쭉 가서 5번부터 한번 볼게요. 5번을 보니까 one bad experience can be sufficient. 한 가지의 나쁜 경험이 충분합니다. 근데 우리 이런 게 있죠. sufficient라는 게 형용사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로 묶어주면 중학교 때 배웠던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to 다음에 동사의 원형을 쓰는 보통 우리가 이걸 투부정사다라고 부르잖아요. 투부정사가 셋 중에 하나죠. 명사가 될 수도 있고 형용사가 될 수도 있고 부사가 될 수 있는데 명사는 주목보고 형용사는 명사 수식이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부사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to last라고 하는 것은 수식하는 거죠. 뭐 할 만큼 충분하냐면 last us a lifetime. last us 우리에게 평생 동안 지속될 만큼 충분하다 이런 거죠. 한 가지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얘기가 갑자기 왜 나왔냐. 지금 민호가 물어보는 거는 해석 자체보다 5번 문장이 왜 나왔냐에 좀 더 가까울 것 같아요. 해석 자체가 안 됐던 거예요? 5번, 6번이라면 그자. 오케이. 이게 뭐냐면, 근데 6번으로 가려면 5번도 같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얘기가 왜 나온 거냐면, 앞에부터 보면, 우리, 사실 이게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뒤에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컨플릭트가 나쁜 거라 생각한다. 이게 통념이잖아요. 통념으로 보자면, 컨플릭트는 마이너스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That begin in our comfort zone is good. 그러니까 안락하면 좋은 거. 컨플릭트는 나쁜 거.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That's not exactly true. 근데 그 사실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럼 잠깐만 여기까지만 얘기해 볼게요. 여기까지만 보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래요. 그러면 요 문장에서 컨플릭트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좋은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개고생하며 살아야 돼. 이해돼요? 모든 게 다 컨플릭트여야 돼. 뭘 봐? 이러고 싸워야 돼. 넌 뭘 봐, 이 새끼야. 이러고 막 싸워야 돼. 아수라야. 개판이라고. 이해됩니까? 그건 아니잖아. 오케이? 그래서 물론 we don't want to find ourselves without a job. 여기서 without a job 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야? 이게 컨플릭트를 말하는 거죠. 오케이? 됐어요? Or medical insurance. Or in a fight without partner, 블라블라 이렇게요. 오케이? 즉 다시 말해서 아니 컨플릭트가 플러스이긴 한데 그렇긴 한데 무조건적인 컨플릭트라고 하는 것은 그건 아니지. 오케이? 요걸 말하는 건 아니야. 오케이? 이렇게. 그리고 나오는 말이 무조건적인 컨플릭트가 아니라 그냥 우리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냥 어느 정도의 불편함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요. 대단한 거 말고 살다가 내 그 갑자기 파란 쪽이 잘리는 이런 분쟁과 이런 그런 거 말고 그냥 그런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불편한 정도만 있어도 된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이거야. 오케이? 이거 아니고 오케이? 이거 어느 정도 one bad experience. 그러니까 평생 동안 유지가 될 거 말고 한 경험 정도. 맞다. 이런 거 정도. 그 경험이면 충분하다. 허나 small agreement with the family and friends. trouble with the technology or finances or challenges at work and at home.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 그런데 잠깐만 여기서
대충 읽으면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아마 민호가 질문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근데 왜 벗이야? 이해돼요? 민호의 질문의 요점은 왜 벗이야? 잘 들어봐. 한 가지 나쁜 경험 정도면 충분해. 그러면 나쁜 경험이 충분해? 나쁜 경험 플러스죠. 맞아? 근데 뒤에 보면 small agreement가 bad experience잖아. 그럼 이것도 플러스잖아. 다시 들어봐. 여기 줄게. 5번 문장에서 보면 5번 문장은 conflict가 플러스야. 맞니? 근데 6번 문장도 보면 6번 문장에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어쨌거나 이 conflict가 플러스야.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여기서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럼 벗이 아니라 순접으로 엔드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벗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고. 왜 그런 거냐? 이거는 알아주세요. 이건 왜 그런 거냐면 한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랑 미국 애들의 사고방식이 좀 달라요. 이렇게 물어볼게. 민호 저녁 먹었어? 봐봐. 민호는 지금 저녁을 먹은 상태야. 잘 들어봐. 민호 저녁을 먹었어. 내가 민호한테 질문할게. 민호 저녁을 먹었어요? Yes. I have. 이렇게 대답하죠. 됐어요? 오케이? 다시 물어볼게. 민호 저녁 안 먹었어? 그렇지. 이렇게 대답한다고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해요. 아니요, 먹었어요. 네. 그거 봐봐. 그러면 이런 거야. 저녁 먹었어? 안 먹은 사람 누구야? 안 먹었다고 쳐. 석현이가 저녁 안 먹었다고 해 그냥. 먹었어 안 먹었어? 안 먹었대잖아. 그지? 석현. 야 씨. 봐봐. 들어봐. 석현이는 지금 저녁을 안 먹은 상태야. 들어봐. 석현 저녁을 안 먹은 상태야. 다시 물어볼게. 석현 저녁 먹었어? 안 먹었더니. 야 이렇게 서로 손발이 안 맞아서 해 지금. 안 먹어. 야 빙의해 빨리. 안 먹었어. 자 안 먹었어 안 먹었어. 그지? 봐봐. 다시 물어볼게. 석현 저녁 먹었어? 아니요 안 먹었어요. 오케이? 저녁 안 먹었어? 네 안 먹었어요. 이해돼? 어떤 말인지? 다시. 한국어는 질문하고 대답할 때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먹었어? 안 먹었어? 했을 때 그 안 먹었어 해서 그 안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그 부정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정보를 처리해. 한국 사람들은. 이해돼요? 그런데 영어는 이 새끼들이 머리가 나빠가지고 not이 있는지 없는지 신경 쓰지 않아요. 이해돼? 그래서 내가 do you have? 라고 물어보건 don't you have? 로 물어보건 얘네들은 not을 신경 쓰지 못해. 멍청해가지고 오로지 동사만 생각해. 오로지 동사만 보는 거야. 동사만. 그래서 내가 동사 했으면 무조건 yes야. 동사를 안 했으면 무조건 no야. 이해돼요? 그래서 do you로 물어봤을 때랑 don't you로 물어봤을 때 대답이 똑같아요. 영어는 달라지는데. 아니 한국어는 달라지는데. 이해돼? 그런 맥락으로 보자면 5번 문장에서 핵심적인 건 bad experience인 거야. bad experience. 그럼 얘는 플러스인 거야, 마이너스인 거야?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이해돼요? 무조건 마이너스다. 근데 여기서는 요게 플러스가 되는 거냐? 그럼 이 반대로 하고 봐야 되는 거야. 여기서 요걸 언급했으니까.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러니 여긴 앞에서 마이너스구나. 근데 얘 좋다고 말해야 되니까 벗이라고 받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돼요? 오케이? 민호 됐어? 해결됐어?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좀 다르다.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동사만 봐라. 근데 이게 자칫 글의 순서 문제로 나오게 되면 연결이 잘 안 돼요. 분명히 역접일 것만 같거든. 연결이 안 될 것 같거든. 근데 이런 논리적인 흐름이 있다라는 겁니다. 됐을까요? 오케이? 자, 또 궁금한 거야. 아무거나 괜찮아요. 해석이 안 된다도 괜찮고, 이 왜 이러냐도 괜찮고, 문법도 괜찮고. 네. 170페이지. 내용을 잘 모르겠다고? 일단 보세요. 첫 번째 문장에서 1번 문장. 1번 문장에서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최소주의. 이 최소주의라고 하는 것이 좋다고 나쁘다고? 좋다고 나쁘다고? 나쁘다고. 마이너스라고.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거라고요. 근데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데 무조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
어떤 조건에서 안 좋냐면 가치가 높은 것에 대한 희생이 있으면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최소주의 안 좋은 거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이번에서 this insecurity 이렇게 마이너스, 최소주의는 마이너스야 라고 하는 이 느낌은 이 느낌의 stem from 근거가 뭐냐면 stem from은 어디에서 기인했다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stem이 줄기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줄기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their attachment to their possession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요 가치 높은 것, 이 가치가 높았던 것에 대한 애착이 있어서 요 애착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의 느낌이 드는 거란 말이야. 됐어요? 뒤에 it is difficult 어려워. 뭐가 어렵냐면 to distance oneself from something. 잠깐 여기서 한 가지 distance를 동사로 쓴 겁니다. 거리두기야, 거리두기. 근데 distance oneself from something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봐봐. 지문을 읽다가 이게 뭐야? 라는 질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본문 안에서 저게 무슨 말이지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새롭게 해석하라는 것이 아니라 얘가 뭡니까? 얘가 미니멀리즘이죠. 미니멀리즘을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무엇인가로부터 자기 자신을 떨어뜨리래. 버리라고요. 버리라고. 그걸 말하는 거야. 됐어요? 그 미니멀리즘이라는 게 어렵지. 어떤 경우에 어려워? That has been around for quite some time. 이건 또 무슨 뜻이야? 잠깐 봐봐. 최소주의가 어려워. 맞아. 어려운 건 맞는데 어떠한 상황과 어떤 조건에서 어려운 거냐면 그것이 꽤 오랜 시간 동안 내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이게 뭐예요? 그렇지. 얘가 애착인 거야. 이해가 되니? 그러면 1번, 2번 문장과 3번 문장 같은 얘기야.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거라고요. 동일한 얘기. 그러니까 여기까지 기억해야 되는 건 애착을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미니멀리즘을 적용하려고 하니까 힘들어, 싫어, 아까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야. 됐니? 좀 더 뒤에 being an emotional animal.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을 접해야 되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우리 인간은 감정적인 존재거든. 이 감정적인 존재라서 자꾸만 의미 부여를 해. 잠깐만. 이건 또 무슨 말이야? Give meaning to things around them. 내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한대요. 이게 뭐예요? 똑같이 연두를 썼잖아. 이게 애착을 갖는다는 뜻이야. 오케이? 그러니 4번은 3번의 서포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됐어? 한마디로 이 애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란 말이야. 인간의 특성이야. 애착을 갖는 건. 됐어요? 사실 생각해봐. 너희가 지금 핸드폰 잃어버린다고 생각해봐. 핸드폰 너무 멀어요? 오케이. 너희가 쓰는 샤프 잃어버린다고 생각해봐. 단 500원짜리라도 내가 쓰던 샤프 잃어버리면 속상해요. 이런 젠장 이런 생각 든다고요. 그게 인간의 속성이야. 왜? 인간이란 존재는 뭘 갖고 있으니까? 얘는 굉장히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만 애착을 갖게 된다고요. 뒤에 봐봐. So, 그니까 이 단어가 중요한 거라고요. So,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에 있어서 이런 거야. 그래서 so, 이 상황에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right here is that 만약에 미니멀리즘이 그렇게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해. 왜냐하면 감정 마이너스라며. 무슨 말이야? 이렇다면 최소주의가 마이너스라고 하는 그런 전제 조건이 존재한다면, 오케이? 그렇다면 질문이 생겨. 어떤 질문이 생기니? 왜 하는 건데 그거? 그럼 뭐더러 해? 변태야? 나 아프려고 하는 거야 막? 내 감정 일부러 상하게 해야지 막 이래서 최소주의 하는 거야? 왜 하는데? 질문이 이거야. 그 전제 조건에 따르면 그거 왜 하냐? 그 최소주의 왜 하는 건데 도대체 그거? 질문했으니까 대답을 해야 돼요. 대답은 뭐냐면 The answer is very simple. 되게 단순해. 뭐다? The assumption is a question fundamentally wrong. 대답은 이 전제에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전제 자체가 잘못됐어요. 질문. 다시 좀 더 가볼게요. 뒤에
미니멀리즘 이런 식이지. 글 전체 이렇게 잘라볼게. 이렇게. 항상 내가 말했던 건데 영어에 나오는 지문은 항상 이런 식이야. 그거 아니야. 틀렸어. 그래서 글이 절대로 끝나지 않아요. 너희가 대학 갈 때까지 보는 모든 지문들은 절대로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전제가 잘못됐어. 전제에 어디 갔니? 전제에 오류가 있어. 그렇구나. 끝. 이렇게 절대 되지 않는다고요. 그럼 자연스러운 질문이 나와야 돼. 그 전제가 잘못됐어. 라는 얘기를 하면 그 다음 따라 나오는 얘기는 당연히 뭐야? 그럼 뭔데? 그 잘못됐으면 뭔데 그거? 어쩌라고? 이 질문이 당연스럽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You might feel a bit sad. 조금 안타까울 수는 있죠. 속상한 거 정도는 할 수 있어요. While getting rid of useless item, but sooner than later, this feeling will be overcome by the joy of clarity. 이렇게. 됐어요? 다시. 전제 오류가 있다. 그럼 뭔데? 감정적으로 마이너스가 있는 것은 인정이야. 아예 잘못된 거, 그게 아예 틀렸어는 아니야. 감정적으로 속상하긴 하지만 이게 중요한 거죠. But 그러나 감정적으로 상하는 걸 인정하지만 그 뒤에 뭐가 될 수 있어? 얘는 당연히 극복이 가능해. 극복이 가능하고 오히려 극복 가능과 동시에 플러스 뭐도 있어? 플러스 요소가 당연히 긍정적 요소가 있어. 왜냐면 깔끔해졌거든. 오케이? 더 단촐해졌고 그게 어떤 거야? Joy of clarity. 이게 없는 거야. 됐어요? 이걸 긍정적 요소라고 말하는 거야. 오케이? 왜? 깔끔하거든. 이 깔끔함에서 오는 즐거움이 있는 거거든. 됐어요? 뒤에 오케이?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never argue. 미니멀리즘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감정 상하고 이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절대로 you should leave every convenience of modern era. 이건 미니멀리즘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아주는 문장이죠. 그게 아니라 그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야. 봐봐. 그거 아니야. 이거야. 됐니? 그거 아니야. 이거야. 그게 뭐냐면 미니멀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out of the view 이런 관점이 있는 거야. 어떤 관점이야? That you only need to eliminate stuff. 없애야 돼. 뭐야 또 없애라고? 근데 뭘 없애라고? That is unused. Not going to be used. 됐어요? 쓸데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두 개 합치면 뭐가 됩니까? 이 두 개 합치면 위에 나와서 또 뭐가 돼? 여기에 어디가 useless. 어딨냐? 여기 있네. useless. 오케이? 이거 합치면 뭐가 돼? 이거 useless잖아. 쓸모없는 것 같아 버리라고. 됐습니까? 그럼 봐봐. 이걸 전체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필자에 주장이 있어요? 주장은 없어요. 주장은 없고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결국 최소주의에 대한 오해. 오케이? 와 바른 정의. 이게 제목이죠. 오케이? 최소주의에 대한 오해가 있어. 그거를 바로 잡아서 정의를 내려주는 글이 바로 얘가 되는 거죠. 됐어요? 오케이? 자, 또 질문이요. 어떤 질문이건 괜찮아요? 이런 것도 괜찮아. 야, 내가 문법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렇게 선택지가 나오면 내가 못 풀더라. 이런 문법이 나오면 내가 못 풀더라. 요거 이제 비교적 최근에 했던 건데 일단 내용이 뭔지 모르겠다고요? 헷갈려서. 오케이. 그러니까 해석은 되죠? 자, 이렇게 할게요. 여기서 줄기가 있고요. 여기 뿌리가 있는 거죠. 이렇게요. 줄기와 뿌리가 있어요. 그때도 줄기는 연두색으로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거 먼저 합시다. 줄기건 뿌리건 두 가지에 공통적으로 뭐? 옥신이라고 하는 효소가 작동을 한다. 잠깐만. 줄기에도 뿌리에도 옥신이 작동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반대되는 효과를 갖게 돼요. 맞아요? 반대되는 효과를 갖는데 줄기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얘는 성장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이 단어가 중요해요. stimulate라는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뿌리에서는 똑같은 옥신이긴 한데 얘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성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요. 본문에서는 아마 limit란 단어 썼던 것 같아. 그죠? 리미트도 되고 서프레스 돼요. 찍어 누르다. 오케이? 밑으로 누르다. 서브 프레스니까 서프레스. 이것도 괜찮아. 어쨌거나 억제시킨단 말이야. 이렇게. 그런데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보면 줄기를 생각해 봅시다. 이게 줄기야. 이게 줄기라고 봐봐. 이게 줄기면 옥신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옥신이 있다는 거죠. 됐어? 그러면 이 상태에서 성장을 촉진했기 때문에 여기는 100만큼 자라난 거야. 맞니? 그러면 여기는 성장이 그냥 그대로잖아. 그럼 여기는 10이라고 칩시다. 자, 여기는 10cm 자랐고요. 여기는 100cm 자랐어요. 맞아? 그럼 자연스럽게 얘는 얘보다 힘이 셀 거 아니야. 맞니? 그럼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요. 얘가 더 기니까. 맞아요?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야, 위로. 사실은 뿌리는 밑으로 자라긴 하지만 설명하기 좋으라고, 이해하기 쉬우라고 얘를 수평으로 잠깐 둘게. 오케이? 잠깐 이렇게 가정을 합시다. 이렇게 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옥신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단 말이죠. 맞아? 그러면 여기는 성장이 억제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얼만큼 자랐어? 10만큼 자랐고요. 얘는 원래 자라던 만큼 자랐으니까 여기는 50만큼 자랐다고 칩시다. 됐어요? 그럼 당연히 얘는 50cm만큼 자랐고요. 얘는 10cm만큼 자랐다고요. 됐어요? 그럼 당연히 긴 쪽으로 휘어진다면, 됐어요? 긴 쪽이 위로 간다면 얘한테 긴 쪽이 위는 어디입니까? 이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죠. 됐어? 이 얘기다. 그러면 이게 이야기의 끝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하고 이야기가 끝나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제목을 써봐라 라고 하면 가장 먼저 나올 수 있는 건 왜 뭐가? 줄기와 뿌리가 반대 방향으로 자라냐? 왜 그러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죠. 이게 제목이다. 됐어요? 그러니까 제목을 쓸 때는 왜 그런 거야? 이렇게. 잠깐만, 이거 하나, 일단 이건데, 잘 봐봐, 다 들어봐. 우리가 대입학이라는 거 했을 때, 제목을 써봐, 요지를 써봐, 이렇게 했을 때, 가끔 가다 보면 제목과 요지가 의문형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의문형으로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정답이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이런 거야. 대입학이 이 글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대의이긴 해요. 됐어? 근데 그것이기도 한데 이런 식으로 제목을 뽑아내지 않고 이렇게 제목을 뽑아도 돼. 이 의문형에 대한 대답을 하다 보니까 그 대답이 얘야. 그럼 얘도 제목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의문형으로 선택지가 나왔을 경우에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본문이냐, 이렇게 따져주시면 돼요. 됐을까요? 오케이? 이렇게 접근하시면 괜찮다. 됐어? 오케이? 자, 또 오케이. 봐봐. 요거는 이렇게 한번 얘기해볼게요. 그 내용을 기억할 수 있게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렇게 잡아놓고 시작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과거가 되죠. 여긴 뭐가 돼요? 현재가 되죠. 본문에서는 요것을 modern times 이렇게 말을 한 거니까 여기가 modern times가 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현재는 뭐가 존재하냐? 역동성이 존재한대요. 그럼 질문 다시. 역동성을 바꿔 말하면 뭐가 됩니까? 그렇지, 맞아요. 역동성이 의미하는 것은 변화입니다. 변화. 오케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또 어디로 연결됩니까? 이 본문에 따르면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라고 하는 쪽으로 연결되는 거죠. 됐어요? 여기서는 제가 조금 추가하는 건데 선택이라는 것을 하는 순간에 이건 내 설명이에요. 하얀색으로 쓸게. 이건 선천적인 것이 되는 겁니까? 후천적인 것이 되는 겁니까? 당연히 후천적인 겁니다. 얘는 후천적이에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 놓고 나서 문장을 좀 보면 잠깐만 여기서 사실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대립적인 구도가 나오는 글 같은 경우는 글이 보통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글이 되게 많아요. 대립적인 구도가 됐을 때는 A가 있어. 여기에 however 한 다음에 여기 B가 있어. 그러니까 A랑 B랑 서로 반대야. 이렇게 나오는 글이 되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이 글은 이런 however라고 하는 대립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그 단어가 존재하진 않거든요. 그런 단어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런 표현은 존재해요. 그 표현이 어디냐면 바로 얘입니다. 그 however의 역할을 하고 있는 애가 바로 얘입니다. 괜찮아요? 이 챌린지가 뭔데요? 도전인 거죠. 도전. 그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챌린지예요. 됐습니까? 그럼 얘가 도전이라는 걸 하잖아. 요 디스는 뭘 말하는 거니까? 이 디스는 현재를 말하는 거니까 이것이 뭐와 전통이니까 이거는 과거라고 보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 현재의 생각이 과거의 것과 충돌을 일으켜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글의 내용을 보면 과거와 현재가 대립이 된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됐어요? 오케이? 좀 더 가보니까 less evident 보다 덜 명확하대요. That one needed to commit to the role. One was born. 잠깐만요. 여기가 중요한 거죠. One was born. 됐어요? 이게 뭐야? 연두색이잖아. 이게 뭡니까? 이게 전통적인 역할을 그러니까 여기 내가 그때 수업할 때도 이 부분 되게 조심하라고 했는데 전통적인 역할에 commit to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어. 덜 명백하다. 됐어요? 왜? 난이 현대를 살아가잖아. 현대를 살아가는데 현대는 과거랑 무조건 반대야. 이해돼? 그럼 나는 여기에 있는데 과거의 것을 따라가나야 따라가지 말라야? 따라가지 말라야. 내가 여기에 헌신하면 안 돼라고 말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less evident라고 말하는 거라고. 이해돼? 괜찮아? 오케이? 좀 더 가볼게. One, alternatives could be realized. 잠깐만. 이건 뭔 소리야? alternatives가 could be realized. 구현되어질 수 있대. 잠깐. alternatives? 우리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영어에서 alt는 무슨 뜻이야 그랬어요? 바꾼다 그랬죠. 바꾸는 거다. alternatives 동의어가 뭡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변화를 말하는 거죠. 이해돼요? 그거 아니고 다 이거 돼. 그러니까 뭐가 돼요? 얘는 선택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아니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선택이 구현된대. 선택할 수 있어. 내가 원하는 거 하면 돼. 아니 그런 상황은 왜 과거를 따라가냐고. 됐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대안책이 존재하니까 이 대안이 존재하니 이 과거에 선천적인 역할 born into 여기 born 오케이? 가지고 태어난 거 was born into 가지고 태어난 것을 반대가 되잖아. 그럼 얘 선천적 역할은 어때야 돼? 따라갈 필요가 없어. less evident해지는 거야. 됐어요? 헌신 안 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뒤에 increasing control over one's life. 잠깐만요. one's life choice. control over one's life choice. 이거는 현대입니까? 과거입니까? 당연히 현대가 돼야죠. 선택이니까. 여기 선택이잖아. 우리 인생에 대한 선택이 있단 말이야. 얘는 현대가 되겠죠. 현대. 이것이 잠깐만. 우리 어디 살아간다고요? 여기 살아간다고요. 여기 살아가는 과거는 마이너스죠. 과거가 마이너스란 이야기는 흑백 논리로 과거가 마이너스야. 현대는 무조건 플러스 돼야 되죠. 그러니까 현대는 became not only possible 가능하기도 하고 요구되어지기도 한다. 가능하다 요구되어진다.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잖아.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됐어? 현대는 플러스다. 네?
어떤 거요? 아, 이거! 이 자체가 became. 아, 봐봐. He became a doctor. 이 문장의 특징이 뭐냐면 얘가 이 형식이거든. 그래서 얘랑 같은 애가 돼요. 얘가 얘래. 그럼 잠깐만. He became brave. 여전히 얘는 얘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이 brave는 누구 거야? 얘 거야. 그러니까 뭐가 가능하다는 거야? 선택이 가능하다. 선택이.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요구되어지는 거다. 오케이? 됐어요? 선천적인 걸 따라갈 게 아니니까. 됐어? 여기까지? 뒤에는 괜찮아요? 오케이? 봐봐. 이 지문은, 그러니까 이런 거야. 봐봐. 일부러 지금 문장을 해석하기보다 글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이게 추후에 우리한테 요구되어진 능력도 사실은 이런 쪽이에요. 문장을 아주 예쁘게 해석하는 거.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왜냐면 기본적인 해석이 되어야 그 다음에 내용 파악도 하고 하는 거니까 당연한데, 뭐가 필요하냐면 글을 읽고 이 새끼 나한테 뭐라는 거지? 어떤 말 하고 있는 거지? 요 생각을 자꾸 해주셔야 된다고. 막간을 이용해서 이런 얘기 하나만 해볼까요? 제가 겨울방학 동안에 수업 나랑 같이 했던 친구들은 이 얘기 많이 들었을 텐데,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 읽기는 뭐다? 듣기다. 읽기랑 듣기랑 같아요. 오케이? 그냥 들어야 돼. 듣는 거야, 그냥. 아,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구나 라고 들으라고. 잠깐만. 근데 읽기랑 듣기랑 같은데 말하기랑 쓰기랑 같거든요. 오케이? 방향이 얘는 받아들이는 거고, 내가 여기 있다면 얘는 받아들이는 거고, 얘는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읽기잖아. 뭐가 아니라 말하기가 아니라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어떤 말 하고 싶은 거냐면, 네 생각 말하지 말라고. 함부로 네 생각을 말하지 말라고. 오케이? 이게 여기서 어려워져요. 뭐가 어렵냐면, 어디까지가 내가 내용을 정리한 거고, 어디까지가 내 주관적 생각이 가미된 거지? 요 선을 나누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 오케이? 그래서 사실은 봐봐, 내가 글의 내용 정리하면서 대부분 내용 정리는 본문에 있는 단어로만 내용 정리해요. 내가 여기는 내 생각이야, 여기는 내가 첨언할 게는 따로 이야기하잖아. 내가 수업할 때 보면 여기는 내 해석이야 라고 따로 말하고, 대부분은 본문에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어떻게든 정리를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연습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본문에 있는 표현들, 본문에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게 요약 정리야. 내 생각 말하기가 아니라. 아니, 당신은 썼잖아. 쓰기 한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 정리한 거라고. 됐어요? 자꾸만 그렇게 해봐야 돼. 그러니까 자꾸만 해보셔야 돼.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 날 갑자기, 오늘 갑자기 나는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이게 됐더라. 이 절대 이런 건 없어요. 연습이야. 미친 듯이 연습하고 매일매일 연습하는 거야. 너희가 나보다 머리가 좋아요. 너희의 지적 능력이 나의 지적 능력보다 훨씬 더 뛰어나. 왜냐면 난 늙었잖아. 내가 퇴화되기 시작했거든. 너희는 훨씬 더 싱싱한 뇌를 가졌잖아. 너희가 더 잘해. 너희가 더 머리가 좋아. 근데 나는 이게 가능하고 너희가 아직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난 맨날 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맨날 수업해. 난 영어를 매일 봐. 그래서 너희보다 잘할 뿐이야. 그럼 너희가 조금만 연습을 하면 나보다 훨씬 더 잘한다니까. 조금만 연습하면. 그냥 이렇게 연습하라고. 본문의 내용을 정리할 때 본문에 있는 단어나 본문에 있는 표현을 가지고 내용 정리하시는 연습을 많이 하시라고. 아시겠죠? 오케이? 맨날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오케이? 자, 또 궁금한 질문이나 궁금한 내용. 네. 질문이 필자의 주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주장이라고 할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글을 아무리 보더라도 필자의 가치관이 들어가 있는 표현들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필자의 가치관이 들어가는 표현들이 뭐예요? 명령문이 가장 확실하죠.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거. 아니면 의무를 나타내는 조동사들 있죠. 너 should, you should, you have to, you must, 이런 식의 표현들도 너 이렇게 해야만 해 라는 거니까 필자의 목소리가 정확하게 나오는 부분인데, 요즘에는 근데 후져가지고 그런 식의 표현들 안 쓰죠. 후지잖아. 명령문이나 의무를 나타내는 조동사 너무 후지니까 그런 표현을 아예 요즘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즘에 어떻게 나옵니까? 좀 완곡하게 돌려서 말하죠. 어떻게? 이런 게 중요해.
요런 게 필수적이야. 요럴 필요가 있어. 보통 요런 식으로 말을 하는 부분이 필자의 이제 어떤 오피니언이 드러나는 부분인데, 이걸 어디를 보더라도 그런 건 없어요. 그런 내용 자체가 없어. 그러면 이런 글들은 어쩌라는 거냐, 그러면. 제 생각에 이제 다 읽고 나서 화장실 갔다가 안 닦은 것처럼 좀 찝찝무리한 그런 느낌이 드는 지문들인데 어쩌라는 거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내용 정리하고 끝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팩트들에 대한 내용만 뽑아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아주 초간단하게 말을 하자면 두 가지의 단어가 나와야 되는 거죠. 첫 번째가 뭡니까? 두 단어가 나와요. 이 지문 전체에서 두 가지가 나와야 돼요. 첫 번째가 뭡니까? 맞아요. 그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입니다. 이렇게요. 여기까지 가도 되는 괜찮겠죠. 여기까지. 짧게 말하면 뭐? 이동속도요. 이동속도 말하는 거예요. 이동속도. 오케이?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또 한 가지가 이동속도와 또 한 가지는요. 맞아요. 이겁니다. 이거죠. 됐어요? 정보 처리. 단순히 정보 처리라고 말하진 않았고요. 이 이동속도라고 하는 것과 뭐와의 관계입니까? 맞아요. 디테일이라는 표현을 썼죠. 세부 내용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근데 단순 논리로 이동속도가 높아요. 그럼 세부 내용을 처리할 속도, 그 시간은 줄어요. 이거죠. 그러니까 잘 이렇게 알아볼 수 없는 거죠. 근데 이동속도가 느려요. 라고 한다면 그만큼 많은 것들을 살필 수 있으니 세부 내용 파악이 잘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됐어요? 초간단하게 말하자면 이걸로 끝이에요, 사실은. 이 얘기까지가 전부입니다. 오케이? 다만 이런 부분에서 그럼 잠깐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네.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서로 반대되는 얘기를 하네. 그지? 그래서 얘가 있는 거야. 오케이? 여기에 온 디아더 핸드가 있는 거라고요. 아이고. 여기 이렇게 있는 거죠. 됐어요? 여기 빠른 게 먼저 나왔죠. 빠른 거, 느린 거.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어요? 글의 내용은 이걸로 다예요. 근데 이렇게 됐는데 사실 이제 살짝 불필요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요 중간이 하나 있어. 이렇게 중간. 이게 뭡니까? 여기는 뭐예요? 자동차. 여기는 뭐였어요? 보행자. 여기 뭐였어요? 달리기, 자전거. 요 정도. 오케이? 사실은 이렇게 크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봐봐, 재현아.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영어 지문 읽으면서 매번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야, 비슷한 거 3개 나면 열 거야. 이렇게 말했죠. 그럼 봐봐. 하나, 둘, 셋, 3개네. 열 거네. 그럼 필자가 말해주는 것은 얘나 얘가 아닌 거예요. 그럼 오로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야? 그냥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그럼 제인이가 물어보는 대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가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이거! 이동 속도와 세부 내용의 정보 처리는 관계가 있다. 얘는 얘한테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끝이야, 사실은. 됐어요? 오케이? 자, 또! 궁금했던 질문이야. 봐봐. 지금 일부러 개별적으로 질문 안 받고 같이 보는 이유가, 이렇게 생각해봐. 지금 혹시라도 내가 물어보고 싶은데 내가 이거 물어봐도 되나? 돼. 왜냐하면 일부러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들으면서 원래 내가 이해하고 있었던 거랑 100% 일치하거나 난 저거보다 더 잘 이해를 하고 있었어는 별로 없잖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같이 들으면 더 나아, 이게. 알겠죠? 집단지성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물어봐도 되나? 물어봐도 돼. 오히려 물어봐 주면 저 옆에 있는 내 친구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거야. 근데 용기를 못 내서 못 물어보고 있었는데 물어봐줘도 고마운 거니까 어떤 것이든 괜찮아요. 사소한 것도 괜찮으니까 물어봐도 돼요. 175? 3번 단어 왜 그렇게 175면은 여기요? 질문이 뭔데? 3번 보기 네. 드랍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 오케이. 요 지문은 이야기가, 요것도 사실 딱 두 단어죠. 인과가 만들어져. 인과. 봐봐. 제가 글을 전체적으로 큰 그림에, 그러니까 이제 세부적인 나무의 이야기가 아니라 숲에 대한 이야기를 보통 말할 때 그렇게 분류하는 게 많지 않거든요. 글 자체가. 왜냐면 사람들이 글을 쓰는 방식이 몇 개 안 되거든.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대립적인 구도가 잡히는 거.
두 번째가 인과 관계가 잡히는 거.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 뭐도 있냐면 명제와 예시도 있어요. 우리 그런 글들도 있었죠. 명제 한 줄에 나머지 전부 다 예시. 뭐 이런 글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가 안 돼. 글의 종류 자체가. 그지? 그러면 요 글은 어떤 글이냐. 인과관계가 매우 명확한 글이죠. 어떤 게 인입니까? 가격 하락이라고 했죠. 가격 변한 거예요. 하락이라고 아예 말했죠. 오케이? 이 가격의 하락이라고 하는 것이 뭐?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인과예요. 이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거죠. 됐을까요? 오케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쭉 따라가서 인과이기도 하지만 글 전체를 보면 이거 그리고 예시 끝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어디? 여기 말하는 거죠. 그럼 봐봐. The price of light. 빛. artificial light. artificial light의 가격이 떨어지니까 세상을 밝히게 됐죠. 사회 변화죠. 그렇죠. 그때도 우리 설명했었던 게 어떤 것이었냐면 여기서 세상을 밝혔다라고 하는 것이 이중적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세상이 밝아졌어. 여기도 지금 밝아졌잖아. 이거 빛 없으면 되게 어둡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차원적으로 진짜로 밝아졌어가 되기도 하지만 사실 세상의 변화를 말하는 거죠.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 변화로 봐야죠. 그럼 얘는 뭐야?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조랍이 맞는 표현. 됐어요? 오케이? 그리고 잠깐만 한 가지만 더. 이야기 나온 김에 어휘 어휘. 어휘를 보면 문제 풀이 방법이 어떻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조심하긴 해야 돼요. 이게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는 100% 적용돼요. 100%입니다. 어떤 거냐면 반이어를 집어넣었어. 오케이? 이거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인크리스의 반이어가 기억 안 납니다. 그때가 필요 없어. 그런 거는 그냥 얘는 마이너스인데 내가 플러스 반대구나. 얘는 플러스인데 마이너스 단어를 넣어볼까? 이렇게만 생각해도 돼. 반이어를 굳이 진짜로 떠올리지 않아도 돼. 그냥 반대말을 넣어보라고. 반대 의미를 집어넣어서 말이 돼. 얘가 정답이야. 반대말을 집어넣었더니 해석이 더 잘 돼. 정답이야. 이해됩니까? 근데 반대말을 집어넣었는데 말이 안 돼. 얘는 오답이야. 딱 이렇게 풀면 돼요. 그래서 사실 어휘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난이도가 엄청나게 높지 않은 이유가 반대말 집어넣으면 편해요. 오케이? 잠깐만. 이렇게 푸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이렇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어휘 문제의 전제 조건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첫 문장이에요. 첫 문장에서 해석이 제대로 되어야 해요. 반드시. 그러니까 이게 학교 내신이랑 학교 시험이랑 모의고사랑 약간 또 차이가 있는 건데 모의고사 지문에서는 절대로 첫 문장에 선택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휘 문제는 절대로 첫 문장에 선택지가 나올 수 없어요. 죽었다 깨어도 안 나옵니다. 오케이? 첫 문장에서는 반드시 명제를 줍니다. 이거야. 요 흐름에서 찾는 거야 라고 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가 없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딱 이렇게 되니까 첫 문장을 목숨 걸고 해석하시면 돼요. 혹시라도 어휘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서라도 첫 문장은 제대로 해석하시고 그런 다음에 반대말 집어넣으시는 방법으로 찾으시면 되거든요. 이게 어휘 문제 푸는 가장 정석의 방법이야. 그런데 학교 시험은 조금 조심하시긴 해야 됩니다. 학교 시험은 반대말로 해결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 경희고는 조금 더 자주 있어요. 조금 더 자주. 내가 내신 대비 할 때마다 몇 번이나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이런 거 나온다니까. 이게 지난번 너희 선배들이 풀었던 문제예요. 이거라니까. 블렌드와 블렌드요. 이건 혼합이란 뜻이고 이건 무딘이란 뜻이거든요. 전혀 상관이 없는 단어야. 근데 이걸 문제로 냈어요, 실제로. 근데 대충 읽으면 이거 이인지 아인지 구별합니까? 안 하잖아요. 왜? 너희는 절대로 영어를 쓰면서 외우지 않으니까. 눈으로 보거든, 그냥 이렇게. 대충 맞는 말인 것 같거든. 이거는 작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작년에 딱 이렇게 문제 나왔었고요. 그 전에 이런 것도 나왔었다 그랬죠.
그때 과거형으로 나왔거든요. 이렇게. 이것도 나왔었어요. in habit는 뭡니까? 서식하다, 거주하다라는 뜻이야. inhabit는 반대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전혀 다른데 비슷하게 생겼거든. 그거 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전혀 반의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시험은 좀 조심하시긴 해야 돼요. 학교 시험은. 그러니까 좀 꼼꼼하게 봐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루아침에 이런 거 나오면 진짜 하루아침에 해결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진짜로 단어를 쓰면서 외우고 스펠링을 내가 써봤던 친구들이 맞추는 문제라서 요거는 조금 이제 요번에도 아마 이런 식으로 내면 좀 애로사항이 있긴 할 겁니다. 오케이? 근데 팁을 하나만 주자면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수업하시면서 언급하셨을 거예요.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언급하신 부분들이 있을 거고 필기해 주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단어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하셨다거나 그런 게 있을 텐데 이런 문제들을 설명조차 없이 그냥 내면 진짜 나쁜 거지. 그거는 좀 나쁜 거니까. 오케이? 아마도 굳이 이런 걸 혹시라도 내신다면 학교에서 수업하실 때 설명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나오게 될 겁니다. 오케이? 참고로 해보실 만해요. 됐죠? 자, 또! 네. 화장실이 질문이 될 수는 없어요. 화장실은 저쪽에 있어요. 뭐, 궁금하진 않잖아. 나가면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잠깐만요. 네. 어디요? 네네네. 응? 못 들었어요. 잘 안 들려서. 네. 라이트의 과거형이 리트입니다. 라이트는 불을 밝히다라는 동사가 있고요. 봐봐. 지금 혜원이가 물어본 거는 요 리트란 단어 있잖아요. lit up 이란 표현이 나왔는데 light라고 한 단어가 명사로 사용할 수도 있고 동사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얘를 명사로 쓰건 동사로 쓰건 둘 다 괜찮습니다. 오케이? 근데 명사면 빛이겠고 동사면 빛을 밝히다, 불을 밝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과거형을 lit라고 쓰는 겁니다. 근데 어떤 친구는 이렇게 생각할 거야. 아닌데 나 어디서 보니까 lit가 아니라 lighted라고 쓰던데 또 있는데요. 둘 다 있어요. 괜찮습니다. 오케이? 그게 뭐 한정형 율법으로 쓰이냐, 서술적 율법으로 쓰이냐, 뭐 이렇게 뭐 나누긴 하지만 그냥 동사의 과거형으로 썼을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케이? 자, 또 G16번이요? 페이지 몇 페이지? 몇 페이지? 83이요. 83. 여기서 뭐? 내용? 지금 설명드리는 이해가 안 돼요. 자, 볼까요? 이거 1, 2등급 저기 나왔던 거구나. 그죠? 네. 요거 내용을 좀 볼까요? 수업한 지 한참 돼가지고 기억 잘 안 나죠?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할게요. 아이들, 대학생,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머스. 이렇게요. 됐죠? 하나, 둘, 셋. 됐어요? 그리고 요 단어. 똑같은 말인 거 아시겠어요? 됐죠? 괜찮죠? 그러니 얘는 그냥 우리 인간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주제는요. 남녀노소를 무론하고 이렇게 하면 되죠. 오케이? 어리건 나이를 먹었건 다 필요 없어요. 오케이? 그리고 대부분은 뭘 갖고 있어요? 지루함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습니다. 됐어요? 여기서 bottom line 이란 표현 나오는데 bottom line이 뭐예요? bottom line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되게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되게 많은 게 있지만 자 여기까지는 양보할 수 없어. 오케이?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이 이거야. 그런 뜻이야. 그렇죠?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공교롭게도 여기 밑에 오셨네요. 요점과 핵심이 뭐냐면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고 싶은 말은 is that
We human,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그러니까 사실은 1번 문장이랑 2번 문장이랑 똑같아. 했던 말 또 하고 있는 거야 그냥. 됐어요?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easily bored. 주의합니다.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지루함을 갖고 있어요. 됐죠? 뒤에 But why should this be true? 잠깐 이거 하나만 또 말해봅시다. 마치 질문인 것처럼 손을 봐봐. 유로 질문. but이라는 단어인데 but 무슨 뜻이에요? 하지만, 그러나, 만 있습니까? but이란 단어가 그러나만 있어요? but의 쓰임은 however도 그런데 but과 however는 쓰임이 두 가지예요. 어디 두 가지냐면 첫 번째는 역접이 있죠. 그러나, i의 그러나. 그러니까 플러스, 그러나 마이너스. 그러니까 i의 역접이 되는 겁니다. i의 반대가 되는데 얘가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전환이 될 수도 있어요. 전환. 오케이? 그러니까 이야기의 흐름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인간들은 지루합니다. 그러나 재밌어 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가면 그러나예요. 근데 but을 전환을 써버리면 알았는데 알았어.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가 지루함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겠어. 알겠는데 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그런데? 그러니까 이 명제에서 흐름을 이쪽으로 갖고 와서 그 원인을 알아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꼴이라고.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니 여기서의 but이란 단어는 전환으로 보시고 Why should this be true? 이게 왜 사실입니까? 다시 이게 왜 사실인가요? 대답해봐. 이것은 왜 사실입니까? 대답은 그게 왜 사실이냐면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이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유를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글의 흐름은 이거 알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뭔데? 왜 그러는 건데? 근데 여기 필자는 이 이유를 어디서 찾습니까? 어디서 찾냐면 신경적인 부분에서 찾는 거야. 어디? 여기서 찾는다고요. nerve cell. 신경세포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이유를 사회적인 맥락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야. 뭐? 생물학적인 관점으로 말하고 싶은 거야. 생물학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이해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신경세포 때문이야. 왜 but을 전환으로 썼는지 알겠어? 생각해봐.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지루함을 느낍니다. 하면 이것은 어느 영역이냐면 감성적인 영역인가? 이쪽에 좀 더 강해요. 지루해하니까. 감성적인 측면이란 말이야. 근데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봐봐. 감정적이고 감성적이면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까? 소프트웨어예요? 하드웨어예요? 소프트웨어야. 근데 신경세포는 소프트웨어입니까? 하드웨어입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거야. 이건 하드웨어라고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흐름을 이렇게 끌고 와서 생물학적 관점으로 봤을 때 이렇게 가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전환이 되는 거야. 봐봐. 얘는 뭐냐면 What's our design to reduce their initial excited response? 자극되어진, 여기서 이제 excited라는 단어가 흥분시키다 이런 건데 보통 이제 우리가 생물학 시간에 공통과학에서 생물 배우죠. 생물학 시간에 보면은 이거 있잖아. 오케이? 뉴런. 이거 배우지 않냐? 안 배우냐 이거? 뉴런 있어, 뉴런. 여기서 뭐 축삭돌기, 수상돌기 뭐 이런 거 있잖아. 여기가 시냅스가 되고 겁나 똑똑해 보이지 않냐? 여기서 이 자극이 이렇게 전달되는 거 아니야. 이해돼요? 근데 자극이 전기 자극이잖아. 전기 자극이니까 fire 돼서 연결되는 거란 말이야. 이해돼요? 그 fire 된 것을 excited라고 말을 한 거야. 오케이? 자극이 된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excited response to stimuli, 이 자극에 대해서 fire 된 그 세포, 그것을 줄인단 말이야. 매번 발생했을 때. 됐어요? At the same time, 그와 동시에 these neurons enhance their responses to things that change. 봐봐. change는 질문. change는 자동사입니까? 타동사입니까? 둘 다 되죠. 여기선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그냥 자동사로 판단해야 돼. 네가 어떻게 알았어? 라고 물어보면 이런 거야.
바꾸다라고 해석해야 됩니까? 바뀌다라고 해석해야 됩니까? 바뀌다로 해석해야 되죠. 왜요? 뒤에 뭐가 없거든. 그럼 여기서 갑자기 아닌데 그것은 타동사일지도 모르는데 이런 쓸데없는 얘기 하고 자빠졌으면 안 돼. 이런 얘기 하나만 할까요? 잠깐 삼천포로 잠깐 빠질게. 독해를 하는 우리의 태도는, 지문을 읽는 우리의 태도는 신뢰가 바탕이 돼야 돼요. 믿어야 돼. 이 글은 맞게 쓰여 있을 거야. 나는 여태까지 태어나서 영어 공부하면서 체인지가 자동사로 쓰인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네가 부족한 거야. 얘가 맞아. 얘가 무조건 맞고 네가 틀린 거야. 이해돼요? 왜냐하면 이 글은 수없이 많은 학자들이 검수했을 거야. 이해돼? 그러니 얘가 맞고 네가 틀렸어. 그러니까 독해할 때는 맞게 쓰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 돼. 아, 자동사인가 보다. 내가 몰랐네? 자동사 있는 거? 그러니까 네가 몰랐던 거라고. 이해돼요? 근데 독해는 믿어. 이 글이 맞게 쓰여 있고 네가 부족한 거야. 그냥 거기에 맞춰. 됐어? 그런데 문법은요. 문법은 정반대야. 문법은 무조건 의심해야 돼. 문법은 의심부터 하세요. 해석이 되니까 맞나 보다. 절대로 아닌 거야. 오케이? 오히려 의심해야 돼.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저기 맞지 않나? 그러니까 문법은 의심하시고 독해는 신뢰하셔야 돼요. 맞아? 그럼 여기서 변화되는 것들에 대해서 자극은 향상시킨다. 잠깐 정리해볼게. 신경세포에 의한 건데 우리의 신경세포는 두 가지를 합니다. 두 가지를 해요. 불변에 대해선 자극 반응을 높입니까? 낮춥니까? 낮추죠. reduce란 단어를 썼습니다. 됐어요? 변화하는 것에 대해선, 이 변화에 대해선 자극 반응을 높입니까? 낮춥니까? 높이죠. enhance란 단어를 썼어요. 맞아? 얘는 높이는 거죠. 됐어? 근데 잠깐만, 이렇게 써놓고 나면 어떤 친구들은 뭐지? 어떤 거? 왜 불변이라는 표현이 나온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Each time they occur야. 이 day가 뭔데? Initial Excited Response가 되는 거예요. Stimuli. 됐어요? 이해됩니까? 그 자극이 발생할 때마다. 됐어요? 그 자극이 그 자극이잖아. 아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발생하는 거라고요. 됐어? 오케이? 우리 신경세포는 자연스럽게 봤던 거? 알아. 어머나. 조금이라도 다르면 어머나 이건 뭐야? 이렇게 된다고요. 됐습니까? 좀 더 가볼게요. 특히나 빠르게 변하면 변화의 속도도 있어요. 근데 잠깐 봐봐. 여기서 이렇게 대시를 그었잖아요. 대시를 그으면 영어에서 대시가 하나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대시가 두 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대시가 두 개 나오잖아. 두 개 나오면 100% 삽입이에요. 100% 삽입이니까 혹시라도 요 사이에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잖아. 준호야. 그치? 귀신 보냐? 여길 봐. 이 대시랑 대시 사이에 어떤 이야기 나왔는데 내가 거기 나오는 단어를 몰라. 해석도 잘 안 돼. 그럼 버려도 돼. 어차피 안 필요해. 버려. 괜찮아. 오케이? 그런데 대시가 한 번 나오잖아요. 그거는 필자가 조금 이제 생각을 둔 겁니다. 오케이? 조금 더 정보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깐만. 자극 반응. 특히나 이 자극 반응에 대한 변화에 대한 얘기는 변화의 속도. 요것도 중요한 거야. 속도가 빠를수록 우리 자극은 더 많아지게 된다는 거죠. 됐어요? 좀 더 가볼게. 우리가 이러한 방식으로 진화해 왔다. 잠깐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 얘기도 하나만. 지문이 We probably evolved this way.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진화해 왔어요. 근데 because는 부사절인 거 아시죠? because 부사절입니다. 부사절인데 이것도 여러 번 얘기했잖아. 주어 동사 나온 다음에 이 부사절이 그냥 나올 때가 있고요. 주어 동사 나온 다음에 굳이 컴마를 찍어주고 부사절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 컴마 하나에 내용이 달라집니까? 한국어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어는 구두점이 그렇게 되게 강조되는 언어가 아니거든. 좀 애매해. 그래서
어디가 컴마고 어디가 세미콜론이고 어디가 온점 이게 좀 애매하거든요. 사실 한국어는. 근데 영어는 이걸 되게 좀 다뤄요. 이걸 좀 의미를 부여하거든요. 이렇게 생각해봐. 복잡하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해. 컴마를 찍으면 잠깐 쉬겠다는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럼 잠깐 쉬고 말하겠다라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 거니까야 아니면 그냥 덧붙이는 거야. 엄청나게 중요했잖아. 아예 마치고 새로운 문장으로 썼을 거야. 맞잖아. 아예 새로운 문장의 지위를 부여하는 게 더 낫죠. 이해돼? 근데 컴마를 찍고 이렇게 썼다라는 것은 이거 내가 추가로 말을 해야 되는데 굳이 뭐 새로 쓰기보다는 그냥 덧붙이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맞니? 그러면 주어 동사 나오고 부사절인데 컴마를 찍고 나서면 그냥 덧붙이는 거구나. 넘겨주시고 이렇게 하고 컴마 없이 그냥 나왔다. 필자는 어디에? 여기에 더 의미를 두는 거야. 됐어요? 다시 컴마를 찍지 않고 나오면 여기가 제너럴한 이야기가 되고요. 여기가 스페시픽한 이야기가 된단 말이야. 여기가 중요해지는 거야. 이해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서도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지나갔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야? 아니야. 여태까지 그 얘기 했어. 뭐 또 갑자기 새롭대. 아니잖아. 이건 그냥 제너럴한 얘기잖아. 앞에서 계속 했으면 얘기가 그거라니까. 우린 그렇게 자라났다고. 맞아?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부터가 중요한 이야기라고요. 컴마 없이 나왔으니까. 맞아? 이 뭐가 중요한데 생각해보니까 Our ancestors got more survival value. For example, from tending to what was moving, 블라블라 이렇게요. 됐어? 오케이? 자, 봐봐. 그러면 이렇게 된 다시 한번 이렇게 진화하게 된 이렇게 된 그 이유는 또 그것에 대한 이유는 뭔데 또? 그럼 왜 그런데? 그러면 다시 봐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인간은 지루함을 가지고 있대요. 왜? 우리 신경세포가 그래. 응? 우리 신경세포가 이런 식으로 돼. 그럼 다시 그 신경세포는 왜 그런데? 우리의 신경세포는 왜 그런 식으로 디자인되어 있는 건데? 왜? 그 이유는 뭔데? 바로 살려고. 살아야 되니까. 생존과 관련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라고요. 됐어요? 우리 조상들이 생존의 가치를 갖게 됐거든요. 응? 여기서 여기까지. 됐니? from 동그라미 치세요. to 동그라미 치세요. 이미 동그라미 돼 있을 거야. 아이고 미안해 여기 아닌데. to 여기. 됐어요? to the trees. 나무 자체에 대보다는 여기 이렇게 여기로부터. 됐어요? 오케이? 뒤에 boredom in a reaction. 반응에서의 지루함은 unchanging environment. 잠깐. unchanging environment. unchanging environment. 됐어요? 이것에 대한 지루함은 turn down the level of neural excitation. 다시 지루함은 neural excitation. excitation이 뭐였어 아까? 발화되는 거죠. 자극이 옮겨가는 거였죠. 자극이 반응하는 거였어. 그것을 turn down 합니다. 됐어요? 신경적인 발화의 수준을 낮춥니다. 이건 흥분한다는 얘기입니까? 지루해한다는 얘기입니까? 지루해한다는 얘기죠.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왜 그러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new stimuli, 새로운 자극이 더 빛나야 되니까. 이해돼요? 다시 봐봐. 조금만 설명할게. 내가 에어컨을 켜놨어요. 에어컨을 켰는데 지금 실내 온도가 20도라고 생각합시다. 20도였어요. 9시 20분에 20도였어요. 시간이 쭉 흘러갔어. 9시 반이 됐는데 20도였다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내가 자극이 활성화되는 겁니까? 자극이 줄어드는 겁니까? 자극에 대한 반응이 줄어드는 거죠. 여긴 이렇게 합시다. 반응하지 않는다. 이렇게 할게요. 반응이 없다. 별 생각이 없어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반응이 아예 없어야 돼. 아무 생각이 없어야 돼. 됐어요? 그런데 9시 35분이 되니까
고장났어. 고장나서 얘가 22도가 됐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불편함을 느껴요. 더운데? 아, 좀 에어컨 고장났나? 이 생각을 하게 된다고. 왜요? 이 2도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우리 생존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그럼 진짜 이유가 뭐냐? 요 작은 차이, 아주 작은 차이죠. 마치 뭐처럼? 개똥벌레의 똥구멍에서 나오는 그 불빛처럼. 이해돼요? 개똥벌레의 똥구멍에서 나오는 그 불빛이 어마무시하게 밝아가지고 와 눈부셔 이렇게 됩니까? 아니잖아. 개똥벌레의 그 똥구멍에 나오는 그 불빛은 아주 옅어요. 잘 안 보여. 오케이? 근데 그게 잘 보이려면 주변이 깜깜해야 된다고. 주변이 깜깜해야 아주 작은 변화도 느껴지는 법이라고. 그러니 현관문에 불을 끈 거야. 이해돼요? 반딧불이의 똥구멍에 불빛이 잘 보이게 하려면. 이해돼? 우리가 살면서 그 작은 것 때문에 생존의 여부가 결정될 수 있거든요. 그걸 빨리 인식해야 살아. 이해돼? 내가 길 걸어가다가 잠깐 냄새가 이상해. 호랑이라고 합시다. 호랑이 냄새가 있어. 그 아주 미묘해. 그 냄새를 살짝 맡았을 때 어머 이상한데? 라고 느껴야 어머 나 호랑이 있나 보다 도망가야지. 이래야 살아. 킁킁 냄새 나는데 그런가 보다. 그럼 뒤졌어 벌써 우리는. 이해됐어요? 어떤 말인지? 이 말이 그거야. 반응하지 않는다는 불을 껐다야. 불을 껐다. 비유적으로 말한 거라고. 불을 꺼버린 거야. 이해돼? 왜? 그 작은 변화를 더 잘 느끼려고. 그래야 사니까. 그게 생존의 가치가 되는 거니까.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사실은 그때도 제가 맨 마지막에 여기 있잖아. 그 정문에 불 껐다. 이거. 현관문에 불 껐네. 왜? 반딧불이 똥구멍 보려고. 이해됐어요? 오케이? 요게 그 작은 변화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기존에 익숙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아예 꺼버리는, 오프 시켜버리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됐어요? 오케이? 요 이야기입니다. 됐죠? 요거는 전형적으로, 이거 원래 문제가 뭐였죠? 대입하기, 24번이었어요? 대입하기였네요. 사실은 이거는 24번보다는 21번 문제로 더 잘 어울려요. 사실은. 그때도 우리 수업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유적인 표현으로 더 사실은 지문이 더 좋은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굉장히 비유적인. 되셨죠? 오케이? 자, 또 궁금한 거. 네. 그냥 병렬도 돼요. 네, 맞아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잠깐만. 뭐 해야 즐거울까요? 봐봐. 현중이가 물어보는 게 뭐냐면 현중이 질문은 여기야. 여기서 벗이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가 있는데 등위 접속사가 나면 어떠한 상태건 and나 or이나 벗이 나오면 무조건 뒤에가 동그라미 2번이 되고 앞에가 뭐라는 거야? 동그라미 1번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여기 맞나요? 미안해. 여기죠. 그쵸? 이건데 현중이 질문은 아니 여긴 대시고 여기는 위치인데 그게 괜찮습니까? 라는 질문인 거잖아. 나의 대답은 뭐냐면 이 문장 어때요? 괜찮죠? 왜? 이렇게요. 그럼 이건 됩니까? 여기는 ed고 여기는 ing인데 이건 됩니까? 이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and를 뭐라고 하면 우리가 등위 접속사라고 부르거든요. 등위 접속사가 뭔데요? 그러니까 등위라는 말은 문법적 지위가 동등하다라는 뜻이에요. 문법적인 지위가.
답이 될까요? 얘는 과거 분사고 현재 분사 둘 다 분사요. 뭔 상관이야? 분사인데. 오케이? 여기도 관계대명사고 여기도 관계대명사인데 뭔 상관이에요? 괜찮다. 똑같이 관계대명사니까. 됐어요? 자, 또 질문이요. 요번 같은 경우는 그 중간에 좀 이렇게 우리는 다 한 번씩 풀어봤지만 도표나 생활문 같은 경우 거기서 생활문이 너무 어려웠어요. 이런 건 없잖아. 사실. 그지? 그러니까 사실은 독해 지문을 가지고 등급을 나누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요. 오케이? 또 문제 유형이 엄청나게 어려우냐? 그것도 아니잖아. 왜냐면 우린 서술형이 없잖아. 서술형 있으면 극명하게 나눠집니다. 영어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이랑.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럼 딱 두 개밖에 안 남거든요. 첫 번째가 문법, 두 번째가 어휘. 지난 일요일에 제가 보여드렸지만 이제 예전에 1학기 중간고사 19 그때도 100점이 10명 넘었었어요. 마치 우리 때처럼. 지금 이 1학기 중간고사처럼. 그치? 그때 이제 1학기 기말고사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번에 보여드렸잖아요. 그때 문법 문제가 9문제였어요. 9문제였어요. 9문제.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해결하는 게. 그래서 조금 이제 힘을 주자면 문법적인 부분에 대한 언급을 조금만 해보자면 봐봐. 이런 거야. 첫 번째,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어떤 유형이냐, 주로 뭐가 나올 거냐, 주로 어떤 게 나올 거냐. 첫 번째는 무조건 동사. 동사 관련되는 것이 나올 거예요. 두 번째는 접속사 관련되는 것이 있을 겁니다. 동사랑 관련되는 거 하나, 접속사랑 관련되는 거 하나. 이렇게.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로는 대명사. 대명사랑 관련되는 거. 네 번째. 형용사를 쓸 거냐, 부사를 쓸 거냐. 이거 요번에 6월 모의고사 있었잖아요. 6월 모의고사에서 사실 이거 되게 드문 일이거든요. 굉장히 드문데 요번 6월 모의고사에 고3 거 보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거잖아요. 야, 영어에서 영어 모의고사 문법 문제에서 5개의 선택지 중에서 3개 이상은 무조건 동사랑 접속사 관련된다. 거의 무조건이거든요. 어떠한 모의고사건 몇 년도 거건 몇 학년 거건 필요 없어요. 5개의 선택지 중에서 3개 이상은 무조건 동사랑 접속사 관련이에요. 너희가 어떤 모의고사 좋으니까 펴서 그냥 봐봐. 동사랑 관련되는 거나 접속사랑 관련되는 것이 3개 이상입니다. 거의 무조건 그러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형용사 부사 그렇게 빈번하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특이하게 요번에 육모에서 형용사 부사를 중점적으로 많이 다뤘어요. 재밌게도 고3 거에서도 고2 거에서도 고1 거에서도 형용사 부사가 나왔거든요. 선택지로. 이게 자주 나오는 게 아닌데도. 오케이? 왜냐하면 너무 많이 나왔어. 더 이상 낼 게 없어. 오케이? 낼 게 없을 정도로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문법 문제에 대한 지위가 점점 낮아지고 있긴 해요. 왜냐하면 대충 풀이 방법만 알아도 풀 수 있는 정도까지 낮아졌거든요. 오케이? 많이 접해서. 어쨌거나 요거 좀 신경을 써주세요. 오케이? 알겠죠? 형용사 부사가 있고요. 다음 5번째. 형용사 부사. 5번째로는 조동사랑 비동사. 조동사랑 비동사. 요 정도. 됐어요? 거의 요 안에서 해결될 겁니다. 거의 요 안에서. 자, 그러면 이렇게 할게. 이런 애들이 나오면 이렇게 접근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밑줄형을 말하는 겁니다. 밑줄형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동사랑 관련되는 A 밑줄 쳐져 있을 때, 접속사랑 관련되는 A 밑줄 쳐져 있을 때, 요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동사랑 관련되는 것에서는 우리 많이 배웠었죠. 동사 관련은 무조건 앞을 봐라. 동사는 앞을 보세요. 앞을 봐야 됩니다. 동사는 앞을 봐라. 접속사랑 관련된다. 무조건 뒤를 봐라. 동사는 앞을 보고 접사는 뒤를 봐야 됩니다. 동사는 앞을 보고 접사는 뒤를 봐라. 대명사는 선행사를 찾으세요.
대명사는 선행사. 대명사는 선행사 찾으시면 됩니다. 됐죠? 형용사 부사 어떻게 풀려고 그랬어요? 얘는 누구를 수식하는가? 누구를 수식하냐? 오케이? 명사 수식이냐? 동사 수식이냐? 오케이? 이렇게. 조동사랑 비동사는요? 그렇지. 누구를 대신하고 있느냐? 오케이? 누구 대신 쓴 거냐? 비동사는 비동사가 대신합니다. 일반 동사는 조동사가 대신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밑줄형은 이렇게. 근데 밑줄형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뭐 당연히 있을 겁니다. 이번 기말고사 때. 그런데 중간고사 때 없었던 애가 하나 있어요. 그냥 문장.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옆에다 쓸게요. 밑줄 없이 그냥 문장 속에서 그냥 이 문장 안에서 틀린 거 골라봐, 맞는 거 골라봐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사실은 얘가 더 까다로워요. 얘가 훨씬 더 어렵고요. 왜냐하면 얘는 나한테 뭘 물어보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딱 그 부분에만 집중해서 문제를 풀면 되거든요. 근데 문장으로 나오면 그러니까 밑줄이 없거나 아니면 문장 전체가 밑줄이거나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조금 그러니까 갈피를 못 잡거든요. 자, 일단 이렇게 나왔을 때 하지 말아야 될 것부터 하지 말 것부터 하동아 뭘 하지 말라는 거냐면 일단 해석을 쭉 해서 자연스럽게 해석되네 해석이 좀 이상하네 이렇게는 하지 맙시다. 요거는 하지 말고 알겠죠? 왜냐하면 어차피 내용 다 알고 있어요. 오케이? 해석으로 풀기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해석만으로 이제 정답이 결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도 해요. 오케이? 근데 그것에 기대기에는 문법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순서를 정합시다. 순서. 문장으로 나왔을 때 순서 첫 번째. 이걸 무조건 먼저 하세요. 동사의 개수와 접속사의 개수를 파악하는 거 먼저. 무조건 요거 먼저입니다. 동사의 개수랑 접속사의 개수를 맞추세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이겁니다. 동사의 개수와 접속사의 개수를 맞춰라. 동사의 개수, 접속의 개수. 요걸 무조건 맞추셔야 됩니다. 이게 우선이에요. 가장 우선.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걸 좀 조심해야 되냐? 여기서 플러스를 할게요. 이 동사의 개수와 접속의 개수를 맞출 때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딱 하나 있어요. 어떤 걸 조심해야 되냐면 바로 숨어있는 접속가 있어요. 이 접속가 안 보이게 생략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숨어있는 접속사의 종류가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요 구조요. 명사, 동사가 나왔을 때 영어는 동사의 뒤쪽으로 명사가 두 번 나올 수 있죠. 동사의 뒤로 목적어 4형식, 목적보 5형식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사의 뒤쪽으로는 명사가 두 번 나와도 돼요. 그걸 허용합니다. 허나 영어에서는 동사의 앞쪽으로 명사가 두 번 나오는 구조는 없어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예 없어요. 그런 건. 그러면 얘는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요 구조에 대해서 그냥 요건 안 써도 돼. 그냥 이해만 하면 돼. 이거 안 써도 돼. 이해만 해. 이 구조라는 거 아니야. 그냥 들어. 이건 들으세요. 이 구조라는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무조건 동사인 것이 확실하죠? 동사의 왼쪽에 나오면 얘는 뭘까요? 주어겠죠. 그럼 이렇게가 주어 동사겠죠? 근데 여기 명사가 있네. 명사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대충 하나예요. 맞아요? 그럼 얘가 만약에 주어라면 이 주어에 해당하는 동사는 뒤에 있을 겁니다. 맞아? 그럼 자연스럽게 주어 동사가 몇 개가 돼? 두 개가 돼. 맞아? 그럼 여기 뭐가 있어야 돼? 접속사가 있어야 돼. 그냥 접속사가 있는데 뒤에 보니까 동사 뒤에 명사가 빠졌네? 잠깐만요. 접속사 뒤에 명사가 빠졌대요. 그 명사 어디 갔을까? 접속사랑 합쳤겠죠. 그게 뭡니까? 관계대명사죠. 근데 목적어 자리에 명사가 빠졌으니 무슨 격? 목적격. 우리 중학교 때 배웠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다. 됐니? 그래서 여기 뭐가 있는 거야? 여기 대시 있다고 봐야죠. 괜찮아요? 그러니 이렇게 숨어있는 접사가 하나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개수를 찾다 보면. 됐죠? 여기 첫 번째.
그러니 써드릴게요. 명사, 명사, 동사일 때는 여기에 that이라는 단어가 숨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너희가 독해를 할 때도 써먹을 수 있어요. 독해할 때도, 이거 문법 문제 풀 때가 아니라 독해할 때도 얘가 얘 수식하는구나. 이러한 명사 이렇게 봐도 괜찮은 거니까 써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숨어 있는 접사는 주어랑 동사가 나왔어요. 주어 동사 나오는데 그 뒤에 다짜고짜 주어 동사가 한 번 더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주어 동사 그냥 두 개잖아. 맞니?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접사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 뒤에 나오는 주어 동사는 이 동사의 뒤쪽에 나왔으니까 누구 자리? 목적어 자리겠죠. 그럼 여기 뭐가 필요하다고? 접속사. 뭐가 생략된 거야? that이 생략된 겁니다. 다른 접선은 생략하지 않아요. that만 생략합니다. 왜요? 접속사 that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의미가 없으니까 생략이 가능한 거야. 잘 생각해봐. 다시. 여기 잘 들어봐. 명사절을 이끄는 접사가 뭐 있어요? 불러봐. that, what, if나 whether, 의문사, 복합관계대명사죠. that, what, if나 whether, 의문사, 복합관계대명사. that만 의미가 없어요. what은 의미가 있죠. if나 whether도 의미 있습니다. 의문사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니까 의미가 있죠. 복합관계대명사는 ever가 들어가니까 ever이라고 해석하라고 그랬죠. 의미가 있습니다. that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목적어 절을 이끌어주는 접속사 that은 생략이 가능하다. 이 that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개수를 찾으실 때 요건 조금 조심하시라. 됐죠? 이 뒤부터는 이거 하시면 됩니다. 요 뒤부터는. 오케이? 어떤 거라는 거야? 동사의 개수, 접속의 개수 찾았죠? 동사의 앞을 보시라. 동사의 앞을 보시라. 오케이? 여기서 뭐 찾아야 돼요? 동사의 앞을 보고 뭐 하라고요? 수와 태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수태를 맞추시고 다음 접속사는 어디를 봐야 돼요? 뒤를 보는 거죠. 오케이? 접속사의 뒤를 보겠다라는 건 뭐 하겠다는 겁니까? 빠진 명사를 찾겠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잠깐 빠진 명사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는 세 단어가 있죠. 뭐? 그렇지. 좋아요. 이렇게요. which what은 무조건 빠진 명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빠진 명사 무조건 있어야 된다. 됐어요? 이렇게. 요 안에서 거의 70~80%는 잡힐 겁니다. 요 안에서 거의 다 잡힐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게 많지 않을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만 해도 되게 많은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고 그 다음부터 이거 하라 그랬죠. 어떤 거? 그 다음 대명사 보시면 돼요. 대명사. 오케이? 대명사. 그리고 다섯 번째로 형용사부사. 이렇게요. 됐죠? 아니 이거는요. 뭐 이거는 많이 나오지 않아요. 사실은. 자주 나오는 건 아니라서. 그리고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이미 동사의 개수, 접사 개수 셀 때 이미 동사인 걸 파악하면서 봤기 때문에 오케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만.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은 대부분의 문제는 풀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야. 이거 하나만 얘기합시다. 내가 문제 푸는 방법을 알아.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너희가 지금 들으면서 저 사람이 지금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자빠졌네? 가 아니라 그렇지. 영어의 문장 구조가 대충 저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들잖아. 그죠? 너희가 그 전에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던 문법들을 생각해 보더라도 그렇지. 주어 동사 사이 수일치도 이루어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네. 저렇게 정리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네 라고 생각이 들잖아. 그럼 너희가 가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까? 못 풀어요. 그렇게 풀 수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방법을 아는 거랑 실제로 내가 해결을 할 수 있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돼요. 개인적인 얘기 하나 하죠. 오늘 오전에 레슨을 받고 왔거든요. 레슨을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나도 선발승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오전에 가서 그 투수 레슨을 받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레슨을 받고 있거든요. 그 레슨 받다 보면 되게 쉽게 말해 코치가. 아니 여기를 퉁 던지세요. 말도 되게 짜증나. 퉁 던지면 되잖아요. 샹. 욕 나와. 아이씨. 몇 번째야, 이씨. 그 얘기 들었어. 내가 해봤는데 내 몸이, 이 몸뚱아리가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분명히 내가 이게 봤거든. 이게 코치가 이렇게 던져. 봤어. 그래, 알았어. 자, 안 돼. 안 돼. 그냥 코치가 퉁 던지듯이 그거 대충 던진 거랑 내가 으악 해서 던진 거랑 그 공이 더 빨라요. 되게 기분 나쁘거든. 근데 이게 똑같아. 너희가 막 고민해서 이거 잘 모르겠는데 풀어주세요. 이거야. 정답 이거네. 똑같은 거야. 그럼 차이는 뭐냐? 저 새끼는 머리가 좋고 나는 머리가 나쁘냐? 아니라니까. 그냥 연습이야 그냥. 내가 연습해봤냐? 이거 백날 써놓고 째려봐봐. 뭐 풀어. 그렇게 풀리지 않아요. 해보시라고. 직접 풀어봐야 돼. 진짜로 선택지를 보고 요거는 동사랑 관련되는 선택지가 나왔네? 이렇게 봐야지. 접속사랑 관련되는 애가 나왔네? 이렇게 봐야지. 이게 먼저야. 그러니까 반드시 해보시라. 반드시 연습을 해보셔야 되고 안 하면 안 돼요. 오케이? 내가 오늘 아침에 좌절감을 느끼고 왔다니까. 짜증나 그랬어. 근데 계속 하려고. 연습해보려고. 계속 던져보려고. 근데 있잖아. 재밌는 얘기 하나만 더. 아침에 9시에 레슨을 받아요. 오전 9시에. 레슨 9시에 1시간 동안 레슨을 받고 공을 보통 몇 개 정도 던지고 오냐면 너희 쇼핑카트 있잖아요. 이마트 가면 쇼핑카트 있잖아요. 이만한 거. 쇼핑카트 야구공 이만큼 담거든요. 가득. 이거 한 세트를 다 던지고 오거든요. 이거 하나를 다 던지고 와. 겁나 많아. 이거 다 던지고 오면 어깨가 빠질 것 같아. 되게 아파.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나는 수업을 하는 인간이잖아. 그리고 게다가 수업도 사실은 이렇게 얌전하게 하지 않고 팍 쓰잖아. 계속해서. 어깨를 굉장히 많이 쓰는 인간이거든. 어깨가 아프면 안 돼. 어깨가 아파. 그래서 뭐 했냐면 아까 와가지고 얼음 찜질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걸 했어요.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너희가 이거 익숙해지고 실제로 문제를 풀려면 그만큼의 대가를 치르세요. 연습하시고 그 연습엔 대가가 따를 겁니다. 잠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다른 공부할 시간이 조금 방해를 받는다든지 어쩔 수 없어요. 그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어떻게 할 겁니까? 난 공을 잘 던지고 싶어요. 공을 잘 던져서 나는 선발승을 하고 싶어. 반드시. 올해 안에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근데 그래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중이야. 똑같아. 다르지 않아요. 너희도 이번 시험 기말고사에서 대가를 치르시고 좋은 점수를 받으세요. 그럼 연습을 해. 알겠죠? 꼭 해보시라. 알겠죠? 그래서 몇몇 친구들이 문법 문제 따로 달라 이런 친구들이 있어. 그래서 이미 저한테 요청을 하셔서 보내준 친구들도 있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번 주 한 주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있지 않겠지만 혹시 나 이런 식으로 문법 문제 풀어보고 싶어, 나 보내줘 라고 하면 보내드릴 테니까. 근데 요거는 이제 사실은 단톡방에 올려놓기는 조금 그래요. 왜냐면 이게 아무래도 나도 이렇게 이 자료를 올려놓는다는 것 자체가 조금 뭐 문제가 될 여지도 있고, 아니면 우리 단톡방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도 있는데 듣고 있지 않은 친구들도 같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좀 너희는 사실 내가 디지털로 드리는 자료들도 너희가 낸 교재비에 전부 다 포함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나는 돈 내고 이 자료도 받고 교재도 받았는데 쟤는 왜 그냥 받아? 언짢을 수 있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미묘한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단톡방에 올려놓지는 않을게요. 오케이? 그러니까 혹시라도 필요하시면 저한테 요청을 하시고, 요청하시면 제가 자료 보내드릴 테니까 연습해보시라. 다 풀어보지 않아도 돼요. 문제 좀 많거든요. 전부 다 풀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몇 개라도 대충 이렇게 하는 거였어. 감 잡을 정도로만 해봐도 돼. 오케이? 딱 요 순서대로 요 두 가지 보면서 감을 잡을 정도까지는 연습을 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또 추가 질문 있어요? 괜찮죠? 봐봐. 정리를 좀 할게요. 원래 테스트를 좀 보려고 했는데 뭐 이렇게 될 것 같았어. 질문을 받다 보면 좀 길어지니까 이럴 거라 예상은 했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오늘 수업하고 우리 직보는 수요일입니다. 맞죠? 맞나요? 머리가 좋은 인간이 아니라 오케이. 수요일 맞죠? 25일 수요일이고요. 1시에 시작할 겁니다. 오케이? 1시에 시작할 건데 저는 아마 12시 조금 넘어서 12시 정도부터는 와 있을 거니까 그때 좀 미리 와서 물어보고 싶은 사람들은 또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추후의 일정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 말씀드리면 25일에 우리 직보하고 그런 다음에 개강을 7월 1일에 바로 할 겁니다. 7월 1일에 바로 시작을 할 건데 반편성에 대한 부분이 있죠. 제가 부모님들께도 이거 공지 드리고 말씀드리곤 했는데 반은 어느 정도 나눠져 있어요. 이미. 그래서 제가 부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하니까 혹시라도 정말 혹여라도 그 반편성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거나 아이씨 나는 왜 여기로 편성을 했어 이렇게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미리 변명을 먼저 하자면 누구를 더 예뻐하니까 이 반, 누구는 미워하니까 저 반, 이거 웃기잖아. 그거 너무 유치하잖아. 그런 이야기는. 다만 내 생각에 여기서 공부하는 게 조금 더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겠다. 여기서 공부하는 게 조금 더 자극이 되겠다도 있어요. 실력이 조금 부족한데 이 아이의 성향상 조금 더 어려운 데서 굴러보면서 어이씨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네 라고 자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친구들도 있어서 그렇게 편성한 친구들도 있고, 실력은 조금 되는데 좀 게으르다, 그러니까 조금 더 꾸준하게 더 많은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반편성한 경우들도 있어요. 그거는 조금 양해해 주시고, 근데 혹시라도 근데 난 일정이 좀 안 맞아, 나는 근데 나는 당신이 날 잘못 판단했어. 내가 잘못 판단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날 잘못 판단했어. 나는 여기서 더 도전적으로 하고 싶어, 혹은 난 여기서 조금 더 훈련 받고 싶어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괜찮아요. 얼마든지 나한테 말하면 되고 요청하시면 뭐 반에 대한 부분은 같이 논의해서 변경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죠. 한 학기 정도 같이 지내보니까 가끔씩 이제 내가 가끔 지랄하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미쳐 날뛰는 이렇게 환장하는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불손하고 예의에 어긋난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편이야. 약간 지랄도 하고 약간 그런 편인데, 일반적으로 너희가 물어보는 거 이거 궁금해 저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잖아요. 넌 이것도 몰라 이 새끼야 이런 말 안 하잖아. 이렇게? 모르는 게 당연하고, 모르니까 학원에 온 거고, 모르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야. 부족하니까 완벽해지려고. 그러니까 그런 태도니까 혹시라도 반편성에 관련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혹시라도 건의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괜찮으니까 그런 건 상관없다. 아시겠죠? 오케이? 마무리 잘 하시고 일단 수학의 첫날이죠? 잘 보시고 스타트 잘 끊어서 이번에 좀 유종의 미를 잘 거두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드렸습니다.